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우리가 다섯 번째 이반 파블로프, 정확히는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파블로프는 1849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1936년도에 돌아가셨죠. 우선 우리가 이제 파블로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죠. 그리고 종, 밥, 침이죠. 우리가 이제 이 파블로프의 그 유명한 실험 얘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우선 이 실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파블로프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파블로프는 이제 1849년 제정 러시아 시대에 중앙 러시아의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파블로프는 어린 시절 성직자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 서인기 들었으면서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고, 그래서 187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생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1890년도에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실험의학 연구소의 생리학과 책임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파블로프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이 소화. 소화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거, 그 소화의 생리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파블로프가 했던 연구를 간단히 설명하면, 당시 이제 이 개가 고깃가루가 일정량이 들어갔을 때 침이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연구를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한테 고깃가루를 주면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밥과 침이 섞이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의 양을 단독, 어떤 이 밥과 섞이는 침의 양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애매하죠. 파블로프는 여기서 특별한 실험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이제 이게 파블로프의 실험 장치인데, 개의 침 분비선에 관을 연결해서 침의 양을 따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밥을 먹으면 여기서 침이 나오겠죠. 근데 그 침은 이 입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관을 타고 이 비거에 담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침의 양이 얼마큼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음식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 침 분비가 발생하고, 이것은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반응임을 발견하죠. 즉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물적으로 반사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이 연구로 파블로프는 이제 190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파블로프는 아주 특이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원래는 먹이가 입안에 있을 때 침이 나왔죠.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실험을 했을 때 개가 고춧가루가 입에 들어가면 그때 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먹이가 입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개가 밥그릇을 쳐다보거나, 그죠? 개가 밥그릇을 쳐다보거나, 또는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보거나, 그죠? 또는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거나, 심지어 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그 가져다 주는 시간이 돼도 침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은 실제로 이제 파블로프 연구에서는 문제가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파블로프는 뭐가 궁금했어요? 먹이가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타액 분비가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연구였는데, 지금 이 실험은 뭐예요? 이 과정은 지금 무슨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밥을 주기도 전에 침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에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개를 좀 이렇게 되면 막 짜증을 내면서 우선 걔를 바꿨겠죠. 바꾸고 처음에 이제 침이 안 나오는 과정 연구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또 이런 현상이 발견하면 또 걔를 바꾸고, 또 걔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타액의 양을 이제 평균 내는 방식으로 연구 종결하고 다시는 이 연구를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뭐 지금 생각해도 개의 침샘에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수술해 가지고 이 세팅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 인제 파블로프의 위대함과 저의 평범함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블로프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 타액 분비가 음식과 같은 자극에 대한 반사적 반응, 아까 반사적 반응이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사적 반응인데 왜 음식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이 나올까? 심지어 처음에는 침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나중에는 침이 나오게 되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이후 이제 이와 관련된 현상을 통제된 상황 하에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실험이 일명 종, 밥, 침, 즉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물론 이제 파블로프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요. 이후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파블로프는 이 현상을 조건 반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파블로프는 무슨 학자였죠? 파블로프는 생리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라는 현상, 그러니까 반사는 이제 생득적으로 타고난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반사가 특정 어떤 상황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파블로프는 특정 조건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사라고, 조건 반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런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 즉 학습의 과정에 주목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 형성,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또 하나의 조건 형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클래식한, 먼저 나온 조건 형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블로프는 이러한 종침이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정신적 과정이 아니라 신경적 연결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 과정이란 건 뭐냐면 걔가 종을 치면 밥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번에 종 치면 또 밥이 나오겠지. 그럼 침이 줄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생각을 통해서 뭔가 기대를 하는 과정에 의해서 침이 나온다. 이게 바로 정신적 과정인 거죠. 근데 파블로프는 이러한 정신적 과정, 즉 증명할 수 없는 정신적 과정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즉 파블로프는 생리학자니까 이것을 신경적 연결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생리학자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블로프는 철저한 실험주의자예요. 그래서 실험을 통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침이 나오는 이유를 걔가 밥이 나온다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침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파블로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기대라는 정신적 과정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증명할 수 없었죠. 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파블로프는 야, 너 나가. 네, 파블로프의 실험실 연구실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파블로프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얼핏 들은 얘기라. 또 그러니까 워커홀릭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정적인 연구자인 거죠. 그래서 막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제 죽을 때 유언이 야, 지난주에 했던 실험 결과 어떻게 되니? 잘 되고 있어?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썰도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파블로프 연구의 의의를 한번 살펴봅시다. 파블로프 연구는 당시 서구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밥침 연구, 이 조건반사 연구를 논문으로 제출을 해요. 논문으로 제출했더니 당시 서구학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왜? 이 파블로프 연구가 왜 엄청난 파장,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까요? 실은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현상을 늘 겪습니다. 즉, 개한테 밥을 입안에 이렇게 넣어주지 않아도 뭔가 사료 또는 뭔가 뭐 먹는 거만 봐도, 소리만 들려도 개는 침을 질질 흘리며 순간 이동을 했죠. 그죠? 내 앞에서 벌써 이렇게 침 흘리고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먹을 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당시 서구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도 파블로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이유를 알려면 우선 인간 행동에 대한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인간의 행동을 운명이나 신들의 장난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이미 영웅의 운명을 타고난 거고, 우리가 뭐 큐피트가 이렇게 화살을 쏴서 뭐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막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운명이나 신들의 장난 이렇게 취급한 거죠. 그러다가 기독교 출현 이후에는 개인 영혼의 자유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신을 믿으면 천당에 가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갖고 신도 믿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던 거죠. 그러다가 데카르트는 인간 행동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을 주장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계론적 인간관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은 기계와 같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고 그중에 이 몸은 기계와 같다. 이 기계에 인간의 영혼이 깃든 것이다 라는 설명하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몸을 움직인다거나 또는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로크는 이런 인간 행동을 경험을 통한 연합의 형성 과정으로 또 설명을 하죠. 그러다가 19세기 이르러서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관건은 연합 형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수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연합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합 형성,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 또는 연합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바로 핵심이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가 부족했다? 바로 객관적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철학의 내성법의 한계인 거죠.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한 거예요? 바로 파블로프가. 그죠? 파블로프가 개를 데리고 종을 치면서 침을 흘리게 하는 이 조건반사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한 그죠? 연합 학습 과정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어찌 보면 수천 년간의 난제가 이 지점에서는 해결된 거였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당시 서구학계가 이 파블로프의 논문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파블로프의 연구는 또 나중에 행동주의 심리학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의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자인 왓슨, 이제 극단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자라고 부르는데 이 왓슨이 이 파블로프의 실험을 사람, 즉 우리가 이제 리틀 알버트, 꼬마 알버트에게 적용합니다. 이 리틀 알버트는 이제 고유명사로 쓰여요. 그냥 꼬마 알버트. 그래서 이 알버트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실험이 일명 흰쥐 꽝 놀람, 즉 공포 조건 형성 실험이죠. 이 지점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의 탄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블로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었죠?